윤석열이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민생 토론과 총선은 전혀 관계없다던 변명조차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용인에서 2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용인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놓고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총선 선거운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윤석열 스스로의 입으로 확실하게 입증해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랬을까 생각해봅니다. 총선을 16일 앞두고 23번째를 맞은 민생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용인을 찾았습니다. 즐거운 민생 토론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민생 토론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민생 토론회를 두 번 개최한 건 용인이 유일합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선다며 지역개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경강선 연장선 신설과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그리고 복합문화시설 확충, 여기에 동탄선을 용인 흥덕까지 연결하는 공사 추진도 포함됐습니다. 경기 강원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은 이 지역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용인갑 지역에 우선 공천받은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이원모 후보의 공약입니다. 동탄선 연결은 용인을에 출마한 이상철 후보의 공약입니다. 지역의 이런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하여튼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생 토론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입니다. 여당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명분으로 다시 와서 강조해 발표한 모양새입니다. 총선용 관건 선거라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민생 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총선 때까지 민생 토론회는 잠정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해괴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놈을 더 이상 대통령직에 놔둘 수는 없습니다. 외교관의 꽃이라 불리는 주재 대사는 국가의 이익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직책입니다. 타국에 주재하며 가장 먼저 국가의 의견을 해당 정부에 전하고 해당 정부에게서 의견을 듣고 그 나라 정부의 기류 등 정보를 포함해서 정부가 올바른 외교 정책을 만들도록 전달하고 다시 정부의 지침을 받아 조율하고 협의하는 막중한 임무는 물론 국가의 권위를 지키고 상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재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사기를 복돋아야 하고 타국에서의 안위와 권리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외교관이 약한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는 어떤 부분에서 대사직에 부합하는 인물일까요? 윤석열의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강행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호주 교민들이 집회를 열며 이종섭 대사의 부임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주 상원 의원은 이 대사의 파견이 무례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y keeping Ambassador Lee in Korea and sending someone who will be more conduciv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ustralia and Korea in his place. 호주 정부의 기류가 익혀지는 상원의원의 발언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져야 하는 이유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정치권에서는 한국이 범죄자 도피처로 호주를 이용하고 있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이 호주의 국가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불쾌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언제든 해외 도피가 가능한 대사직을 유지시키려 외교에서 국가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내일 이종섭 대사는 다른 공관장들과 함께 방산업체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사를 불문하고 입국했다 해서 구체적 행보를 이종섭처럼 알리고 뉴스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억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도 없을 것입니다. 대사들의 활동은 국내에서가 아니라 주재국에서 이뤄지고 귀국해서 하는 일은 협력해야 할 다른 공관장들과 함께
정부 정책을 하달받고 무엇을 협력하고 출국해서 어떤 의견을 당사국에 전달해야 하는지 숙지하는 것이 귀국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공관장 회의라는 것도 그들 스스로 사안을 논의하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모임도 아닙니다. 대사가 귀국해서 방산업체를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대사라는 직함 자체가 주재국이 아닌 국내 활동으로 정부 역할을 대신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에서 받은 지침을 하달받아 주재국에서 집행하는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종섭 대사의 공개 활동을 고의적으로 부각시키려 하지만 현재 이종섭은 김건희와 마찬가지로 보이면 보일수록 국민 감정을 더 나쁘게 만드는 요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윤석열과 대통령실에서 바라보는 해병대 최상병 외압 사건이 다급해졌다는 방증입니다. 다급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다고 국민에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모습입니다. 해병대 외압 사건으로 귀국하지 않았다는 어거지를 써서 이종섭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수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공수처에 수사하라고 압박해서 공수처와 언론과 야당이 협작해서 만든 음모라며 프레임을 만들고 몰고 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괴한 발상이 먹힐 거라고 윤석열에게 귓속말한 참모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윤석열에겐 독약과도 같은 자로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현직에 있으니 따져보면 대한민국의 독약과 같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지금은 밤이라고 우기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얕보았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사단장 등 간부 8명의 혐의를 기재했던 수사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건데요. 외압을 행사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보고서엔 대대장 2명을 혐의자로 명시하도록 국방부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난 뉴스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향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 맞습니까? 없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최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결과 보고서입니다. 최상병 소속 대대장 등 2명에게 최상병이 숨지게 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 간부 8명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와 비교하면 혐의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의 의견을 종합해 결론 내렸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대대장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들의 의견도 상세히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군 당국이 수사권이 없으니 혐의나 혐의자를 넣지 않고 경찰의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였다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에선 혐의자를 적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 같은 지적은 군검찰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유 관리관은 조사본부도 전체적으로 혐의자를 다 제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군 검사의 질문에 조사본부에 직접 의견을 준 것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조사본부 보고서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역시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방부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겨운 짓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려면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